심야의 국도를 언제나처럼 살짝 속도를 올려 S와 나란히 달린다. 몸에 부딪혀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열대어의 더위도 한순간 잊을 수가 있었다. 큰 길에서 좌회전하여 옆길로 들어선다. 한동안 직진을 하고 있다 보니 목적지인 집이 눈에 들어온다. 오토바이의 엔진을 끄고 헬멧을 벗으며 땀으로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다. 한여름의 심야, 바람도 불지 않는 뜨뜻 미지근한 온도가 곧바로 옷을 축축이 적신다. 왔네. 헬멧을 손에 쥐는 것과 동시에 S가 말한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아무도 없었고 밤벌레 소리만 들린다. 심령 스팟.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의 거리이고 FC에서는 비교적 유명한 폐가. 일본식 낡아빠진 2층 건물에서 아버지가 미쳐서 가족 6명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사연이 있는 폐가이다. 얼마만이냐? S가 담배를 물고 지포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봄에도 확실히 한번 왔지. 돈 없는 고삐리가 연휴 중에 할 만한 일이야 뻔하다. 밤마다 모여서 아침까지 먹어댄다던가 가끔은 한밤중에 바다나 심령 스팟에 가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익숙한 듯 펜스를 넘어서 개구멍을 통해 폐가로 침입한다. 곰팡이와 먼지, 누가 이런 곳에 와서 먹고 마셨는지 쉰내가 코를 찔러 얼굴을 찌푸린다.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장난감 같은 펜라이트로 주위를 비춰보면서 안으로 향한다. 부엌을 지나 거실로 들어갈 때 우와! 하며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S. 얌마, 넌 맨날 저것만 보면 놀라냐? 학습 능력 결핍이냐? 알고 있어도 매번 놀란다니까 이거. 라며 펜라이트 불빛을 거기에 비추이며 빙글빙글 돌린다. 거실 찬장에 놓인 마네킹의 머리. 누가 정성스럽게 피를 잘 발라놨는지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죽을 만큼 놀랐었다. 썩은 바닥에 주의를 기울이며 천천히 들어가자 벽에 스프레이로 써놓은 요로시쿠니, I love you 같은 폭주적의 팀 이름이 벽에 크게 보인다. 더럽게 못쓴 글씨들을 본체만 채 가려놓은 곳까지 펜라이트의 희미한 불빛으로 걸어간다. 이번에 여기에 온 이유는 언제나 하던 담력시험과는 조금 다르다. 이 폐가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듣기엔 욕실에 전신이 보이는 거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친구들이나 지인이 했다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든가 친구의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든가 하는 소위 도시전설이 있는 것이다. 여러 번을 이곳에 담력시험을 왔었지만 나도 친구들도 그것만은 아무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지루한 나머지 나와 S 둘이서 뭔가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욕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도착해 앞으로 4-5m 정도 더 가서 왼쪽으로 돌면 탈의실이 있고 그 문을 사이에 두고 욕실이 있다. 좋아, 가보자고. 내가 걸음을 떼는 순간 어깨에 손이 올라온다. 순간 놀라서 잽싸게 돌아보니 S의 싱글거리는 얼굴이 보인다. 뭔데? 한 명씩 들어가자. 펜라이트로 자기의 턱에서 위로 얼굴을 비추며 S가 말한다. 좋아, 갔다 와 그럼. S의 등짝을 세게 한번 두들기면서 조막과 놀란 보답을 한다. 아프잖아. 잠깐. 이런 건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해야지.
해? 뭐냐? 쫄았냐? 나도 내 턱에서 위로 얼굴을 비추며 귀신 얼굴을 만든다. 당연히 쫄았지. 아까부터 저기서 여자가 이쪽을 보고 있다고. 내 등 뒤를 쳐다보는 신용을 하며 S가 말한다.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다시 S의 얼굴을 보니 해실거리며 웃고 있다. 야이씨, 이런 데서 그런 농담은 좀. 자, 가위바위보. 내가 화내는 틈을 이용해 가위바위보에 들어간다. 결과는 나의 패배. 어두운 복도를 희미한 불빛만으로 앞으로. 탈의실을 지나서 욕실로 들어간다. 2, 3분 정도 그곳에 머무르다 S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어땠어? 여전히 턱에서 펜라이트를 올려 비추이며 말하는 S에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오라는 듯 손가락으로 욕실 쪽을 가리키며 가라는 신호를 한다. S는 계속 실실 쪼개면서 그대로 어두운 복도를 걸어간다. S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켜본다.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이 새벽 2시 가까이를 가리키고 있다. 스마트폰 불빛이 펜라이트보다 밝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중 안쪽에서 하는 소리와 함께 펜라이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사방팔방으로 움직인다.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S가 내 쪽으로 달려온다. 그러더니 그대로 내 옆을 지나쳐서 출구를 향하고 있다. 야! 뛰지마! 위험해! S를 향해 소리쳤지만 듣지 않는다.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뒤를 따랐다. 폐가를 나와 펜스를 넘어가자 S가 오토바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또 무슨 짓인가 꾸미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경계했지만 S의 얼굴을 보고 그 생각은 사라진다. 새파란 얼굴로 아래를 바라보면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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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땅에다 대고 혼자서 중얼대고 있다. 야! S! 어깨를 잡고 흔들자 그제서야 나를 깨달은 듯. 나를 보면서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로 나오진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S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던 도중 본 편의점으로 걸어가게 된다. 내가 앞에서 걷고 S가 뒤쪽 2, 3보 정도에서 따라오는데 어째서 없는 거냐고, 어째서? 혼자서 뭐라뭐라 중얼거리고 있다. 나는 S를 자극하지 않도록 말을 걸지 않고 잠자코 편의점까지 걸어간다. 내가 커피, S에게는 탄산 음료수를 산 후 밖에 재떨이만 덩그러니 있는 흡연장에서 기다리는 S에게 건네준다. 편의점의 벽에 등을 기대고 내가 주저앉자 S도 따라서 옆에 앉는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옆에서 S가 지퍼라이터를 돌렸지만 손이 떨려서 그런지 좀처럼 붙지를 않는다. 내가 내 라이터를 켜서 S가 물고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준다. 입에 물고 있는 담뱃불도 희미하게 떨리고 있다. 한 모금 빨고 살짝 안정을 찾은 건지 S의 얼굴빛이 돌아와 있다. 슬슬 이야기를 물을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S가 먼저 입을 연다.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벽에 그 거울이 있었어. 아, 이건가 싶어서 불을 비춰보았거든? 손을 아래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울에는 내 하반신에서 배 부분까지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손목만 움직여서 상반신을 비춰보았거든? 그랬더니 내 얼굴이 없는 거야. 복에서 위쪽이 없었어.
이럴 때는 거울이 더럽다는 정도로밖에 생각 못하잖아. 그래서 얼굴 부분이 희미하게 보인 정도로밖에는 생각 안 했어. S는 거기까지 말하고 일단 음료수를 마시더니 한번 눈을 질끈 감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라이트를 거울에 비추면서 아래로 향해 있던 팔을 들어 올렸어. 배에서 가슴, 머리까지 비추이다가 거기서 손이 멈춘 거야. 여전히 얼굴이 보이질 않았어.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친 거야. 거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땅바닥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뱉는다. 지금 이야기에선 나도 할 말이 있었지만 쓸데없는 말을 해서 S의 불안감만 증폭시킬까봐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마 네 착각일 거야. 맞아. 신경 쓰지 마. 어? S의 어깨를 탁탁 두들겼다. 으아, 젠장. 그건 뭐였냐고. 그러더니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일부러 화를 내서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언제나의 상태로 돌아온 것에 우선 나는 안심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갈까? 나는 세 개째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턴다. 오늘은 너네 집에서 자련다.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S는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너 뭐냐? 진짜 완전 쫄았네?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에 아, 무섭다. 개 쫄았어. S답지 않은 반응에 된통 쫄았구나라고 다시 생각한다. 부모님 자고 있으니까 조용해라. 알았어. 오토바이는 네가 좀 갖다 주라.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나에게 넘긴다. 응? 왜? 나는 키를 받아든다. 나는 이제 저곳엔 가까이 못 가겠어. 다시는 안 갈래. 그렇게 말하더니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결국 내가 폐가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2대의 오토바이를 전부 가지고 오게 되었다. 돌아올 때 발포주를 하나씩 사서 자기 전에 둘이서 마셨다. 조금 취기가 돌면 S의 불안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잠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S가 죽었다. 오토바이 단독 사고. 무슨 일인지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았는지 머리가 반 정도 날아갔다고 해서 얼굴도 볼 수 없었다. 장례식 당일에 항상 같이 놀던 M과 F에게 폐가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우연에 불과한 것을 사람 죽은 데서 그따위 일과 연관시키냐며 혼만 났다. 하지만 나는 S의 죽음이 그날의 일과 관계가 없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폐가의 욕실에 거울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가위바위보에서 진 내가 먼저 욕실에 들어갔을 때는 거울 같은 것은 없었다. 욕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깨진 거울의 파편 비슷한 것은 떨어져 있었지만 S가 말하던 벽에 붙어있는 거울이란 것은 욕실 어느 벽에도 절대 없었다. S가 그때 봤다는 거울은 뭐였단 말인가? S는 그때부터 이미 뭔가에 빙의 되어 있었단 말인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저 후회만이 남을 뿐이다.